전설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였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셔요. 저봐 또 넘어갔어. 하여간 손가한테 걸리면 죄다 하나배 쓰러지는구먼. 그럼 이번 장사도 손신의 큰형인가? 하여간 대단하이. 이래 말인가? 둘째도 장사니까 한 집안에 장사가 둘이나 되는군? 그야말로 장사 가문이라니까. 손씨 집안에 겹경사가 났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이 씨름판에서 승리해 장사가 되었던 것이지요. 둘은 황소를 한 마리씩 콧뚜레로 꿰어 개선장군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오냐, 장하다. 돌아가신 네 아버지도 대견해 하실게다. 어머니는 뛸 듯이 기뻐하며 막내 삼구와 함께 두 아들을 버선발로 맞이하였지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홀몸으로 형제 셋을 키웠으니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허나 장성한 아들들이 이토록이나 활약을 하니 어머니 주름살도 펴지는 기분이었답니다. 대단하세요, 형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셋째인 비실이 삼구도 함께 축하했습니다. 오냐, 너도 네 형을 본받아서 장사가 되어야 한다. 아이고, 어머니 꿈 깨세요. 저놈은 비실비실해서 텄습니다. 어머니, 셋째는 기가 약해서 씨름은 꿈도 못 꿉니다. 삿바 잡기도 전에 지릴 놈이어요. 저놈은. 형들은 셋째 삼구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삼구는 대꾸 한마디 못했지요. 삼구는 키만 컸지 첫째나 둘째와는 달리 씨름엔 젬병이었으니까요. 이 애미가 축하하는 의미에서 닭을 잡았느니라. 자, 어서 가서 먹자. 삼구는 주지 마세요. 저놈은 나물이나 먹게 둬야 해요. 아무렴. 먹어봤자 힘도 못 쓸 녀석한테 닭이 웬 말인가요? 형제들끼리 차별하면 못 쓴다. 삼구 네 것도 준비했으니 실컷 먹거라. 형들은 눈까지 흘기면서 삼구에게 면박을 줬지만 마음씨 착한 삼구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도 삼구는 형들이 마냥 존경스러웠지요. 허나 가슴속 한켠으론 자기도 형들처럼 장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답니다. 옛날 전라도 전주 땅에는 장사로 이름난 손씨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1구와 2구 두 형은 어찌나 씨름에 능한지 약관을 넘어서자 곧바로 장사에 등극할 정도였답니다. 반면 막내 3구는 아버지에게 씨름을 배울 수 없었지요. 3구가 걸음마를 할 무렵 손씨 장사가 병으로 쓰러지고 말았으니까요. 하여 3구는 집에 남아 형들 대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답니다. 야, 삼구야. 주막에 가서 술 좀 받아오너라. 큰형 것만 받아서 되겠느냐? 내 것도 한 대 받아오거라. 알겠습니다요, 형님들. 어서 가라. 늦으면 호되게 경을 칠 줄 알아라, 이놈아. 형들은 툭하면 3구를 종처럼 부려먹었지요. 잔심부름은 물론이고 뻑하면 때리고 괴롭히니 3구 얼굴에 멍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허나 3구는 묵묵히 형들의 괴롭힘을 견뎠답니다. 형님들, 씨름을 배울 수 없을까요? 저도 형님들처럼 장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가 씨름이 우습게 보이느냐? 너 따윈 배워도 안 된다 이놈아. 괜히 씨름판에 올라갔다 골병 들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 거라, 삼구야. 그러면서 3구에게는 씨름을 가르쳐주지 않으니 나이가 20이 되도록 씨름은커녕 삿바 한번 걸쳐보지 못했지요. 그저 황소를 몰고 돌아오는 형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삼구야, 이 어미를 잠깐 보겠느냐? 예, 어머니 무슨 일이신가요? 홀어머니는 3구를 붙잡고 간곡하게 얘기하는 것이었죠. 네 형들이 차례로 혼이 나여 이제 너만 남았단다. 삼구 너도 나이가 찼으니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니? 씨름으로 한몫 잡은 두 형은 차례로 장가를 가서 이제 집에는 3구뿐이었지요. 홀어머니는 그런 3구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니도 참. 제 주제에 무슨 장가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비실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장가는 꿈도 못 꾸지요. 어휴, 이 어미는 너만 생각하면 죽어도 눈을 못 감을성 싶구나. 어머니의 한탄에 울적해진 3구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한 잔 술로 속을 달래려 주막을 찾았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손씨 집안 비실이 아닌가? 주모, 속 긁지 마시고 탁주나 한 잔 가져오시오. 알겠네. 얼른 가져올 터이니 쭉 들이키고 속 풀게나. 삼구는 인상을 썼습니다. 비실이란 별명을 마을 주모까지 다 알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래서야 신부감을 구할 수나 있는지 막막하기만 했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서 색시 하나 못 구하는 비실이 막내는 그저 옵니다요. 삼구는 답답한 마음에 탁주를 연거푸 들이켰지요. 그런데 어째 옆자리가 점점 시끄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뭔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글쎄 불안당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주막에서 일하는 처자를 몹시도 희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술을 마시려면 곱게 마실 것이지 왜 행패냐? 삼구는 벌떡 일어나서 불안당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 이 떡대만 큰 놈은 누구야? 너 혼자서 우리 셋을 당할성 싶으냐? 다치기 싫으면 상관 마라. 삼구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술 기운 덕분에 평소와는 다른 용기가 샘솟고 있었으니까요. 어서 썩어지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어르신이 상대해 줄 것이다. 덩치를 믿고 겁대가리를 상실한 놈이로구나. 얘들아 쳐라. 불안당들이 삼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삼구는 있는 힘껏 주먹을 휘둘렀지요. 허나 뚝심만 있지 기술이라곤 젬병인 삼구는 금세 미천이 드러나고 말았지요. 아이고, 한 놈씩. 하나씩 덤비거라. 요놈아, 쌈박질을 누가 사정 봐주면서 한다더냐? 폭력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법이다. 복날 개맞듯이 맞은 삼구는 대자로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안당들은 킬킬 비웃으며 쓰러진 삼구의 주머니까지 탈탈 털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네들 못 쓰겠구려. 손님들한테는 술 안 파니까 썩 나가시오. 아까 희롱당하던 처녀였지요. 맹랑한 게 딱 내 취향이로구나. 자, 이 너른 품에 안기거라. 주막에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 시중이나 트는 게 나을 것이다. 아니 그런데 뭔 일이랍니까? 불안당이 처녀를 붙잡았다 하는 순간 갑자기 벌러덩 낮아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한 불안당은 물론이고 지켜보던 삼구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처자는 놀라운 솜씨로 불안당들을 제압하고는 손바닥을 탁탁 털었답니다. 잘 알겠소? 이젠 돌아들 가시오. 불안당을 쫓아낸 처녀는 쓰러진 삼구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삼구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고맙소. 내 꼴이 말이 아니구려. 무슨 말씀입니까? 불의를 보고 당당하게 맞섰으니 장부다운 품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요. 혹시 내 별명을 아시오? 난 이 동네에서 비실이로 통한다오. 그러면서 한숨을 쉬었지요. 삼구도 씨름판에서 승리하고 예쁜 색시를 얻어 장가도 가고 싶었지요. 허나 현실은 우중충하기만 했습니다. 장사 형님들과는 달리 이렇게 주막에서 불안당에게 얻어터지는 신세라오. 처녀는 그런 삼구가 안 되어 보였는지 술을 따라주며 위로했답니다. 삼구님도 근골이 나쁘지 않으니 열심히 노력하면 대성할 수 있으실 겁니다. 내 주제에 무슨 대성을 하겠소. 거기다 어디 가서 씨름을 배울 곳도 없다오. 네? 그렇다면 제가 사실 연실아, 삼구하고 살림이라도 차릴 것이냐? 그만 붙어있고 어서 주문 받거라. 주모의 호통에 연실이는 하는 수 없이 물러갔지요. 삼구도 맥이 빠져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어느새 날이 완전히 껌껌해졌지요. 헌데 집 대문 앞에 홀어머니가 삼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삼구야, 네 큰형한테 큰일이 났다. 첫째 형이 알아누워 사경을 헤맨다는 것이었죠. 쇠도 끓여 먹을 형이 아프다는 말에 삼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 날이 밝자마자 부랴부랴 큰형님 댁으로 향했지요. 아이고 첫째야 정신 차리거라. 아니 형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장남 일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어디가 아파도 단단히 아픈지 시뻘개진 얼굴로 씩씩거리기만 했지요.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마침내 둘째 이구가 왔지요. 천하장사 이름값이 울겠소. 대체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보시오.
내가 아무래도 도깨비에 홀린 것 같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여? 둘째가 다그치자 첫째는 간신히 입을 열었지요. 이웃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져 초대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잔치집을 나설 땐 이미 자정이었지요. 얼근하게 취한 일구는 먼 길을 걸으려니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여 평소에는 잘 다니지 않는 독각골 샛길로 제를 건넜지요. 이 독각골은 낮에도 으시시해서 사람들이 얼씬도 안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천하장사가 그깟 뜬 소문을 두려워하리오. 호기롭게 제를 넘다가 눈앞에 큰 버들나무를 지날 때였지요. 스산한 바람이 부는가 하더니 웬 비쩍 마른 사내가 옆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름이 쫙 끼친 일구는 일부러 더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누구냐? 기별도 안 하고 내 옆에 서다니 그러다 한 대 맞는 수가 있느니라. 대뜸 때린다고 윽박지르다니. 가정교육을 참으로 잘 받은 사내로고. 무엇이 어째? 나 일구가 전주장사인 것을 알고도 그런 말을 하느냐? 허나 사내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빙글빙글 웃기만 했답니다. 듣자하니 전주장사가 실력도 없으면서 어깨에 힘만 잔뜩 들었다고 하더이다. 만나보니 과연 명불허전이로고. 이놈이 정령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아서시오. 거나하게 취한 전주장사 날이나 정신 좀 차리셔야지. 큰형 일구는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더 참을 수 없었던 큰형은 마른 사내의 멱살을 붙잡았답니다. 헌데 사내는 무슨 안개처럼 슥 빠져나갔답니다. 놀아보자 이건가? 그럼 어디 전주장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까? 오냐, 넌 오늘 네 발로 돌아갈 생각 말아라. 왜? 장사나리가 업어서 데려다 줄 요량이요. 장남 일구와 마른 사내는 서로 허리끈을 붙잡았지요. 그렇게 달빛 아래에서 시름 한 판을 벌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님?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더구나. 지나가던 행인이 하는 말이 내가 독각골 큰 버드나무를 껴안고 있더라는 것이야. 큰형은 밤새 버드나무를 상대로 힘을 쓴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 비쩍 마른 사내는요? 모르겠다. 어느새 온데간 데가 없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뒤로 시름시름 몸이 아프더니 이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요. 그 마른 사내는 대체 정체가 뭐란 말입니까? 넌들 아느냐? 헌데 다녀간 의원이 하는 말이 동티가 옮은 것 같다는구나. 동티는 도깨비에게 미움을 사면 나타나는 증세였지요. 아이고 형님. 몸이 허해서 그런 것을 뭔 도깨비까지 들먹이면서 오는 소리여. 둘째는 시원하게 웃어 제꼈습니다. 그럼 니는 뾰족한 수가 있느냐? 두고 보시오. 이 동생이 그놈을 시원하게 매다 꽂아서 형님의 원수를 갚아드리리다. 그러더니 쌩하니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기사 성질이라면 둘째가 첫째보다도 급했지요. 거기다 걸핏하면 성질을 부리니 온 동네에서 둘째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우리도 가볼게요. 큰형님 몸조리 잘하시오. 그리고 또 사흘이 지났습니다. 삼구가 들이를 하고 돌아오는데 홀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뛰어왔지요. 예, 삼구야. 네 둘째 형도 알아누웠단다.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아니 둘째 형이요? 큰형보다 더 센 양반인데 어쩌다 그랬대요? 모르겠다. 일단 가봐야겠구나. 하여 두 모자는 서둘러 둘째 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둘째는 이부자리에 코를 박고 온 전신을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둘째야. 어미가 왔으니 고개 좀 돌려보거라. 아니 둘째 형님. 형님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모르겠다. 네 보기가 쪽팔려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로구나. 큰형의 원수를 갚겠다던 둘째는 그날로 독각골로 향했습니다. 올 거니? 저기가 그 큰 버드나무로구나. 형이 쓰러진 곳을 찾은 둘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나주장사인 이구님이 오셨다. 울 형을 쓰러뜨린 놈이 누구냐? 답답해진 둘째는 어서 나오라고 거듭 고함을 쳤습니다. 그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짜증이 치민 둘째는 애꿎은 큰 버드나무를 걷어찼지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무가 울리고 가지에서 이파리가 우수수 떨어질 지경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벼랑간 섬뜩한 바람이 불더니 나무 뒤편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것이었죠. 참을성이 버드나무 이파리보다도 못하시구려. 그래서야 어디 장사자리 해먹겠소. 오냐 잘 걸렸다. 네가 도깨비 흉내를 내면서 울 형님을 골탕 먹인 바로 그놈이냐? 흉내라. 자기 흉내를 자기 자신이 어떻게 낸단 말이오. 알쏭달쏭한 사내의 말솜씨에 둘째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대로 달려들어서는 주특기인 들배지기를 걸었답니다. 헌데 땅에 뿌리라도 박혔는지 사내가 꿈쩍도 안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놈이 어이구. 그걸 힘이라고 쓴 게요. 갓난아기 수저도 못 드시겠소. 이구의 눈이 이따시만큼 커졌지요. 가만 보니 사내는 덩치가 무척 커서 둘째보다도 컸답니다. 사람이 아니라 꼭 곰새끼 같았죠. 생긴 건 또 얼마나 험상궂은지 눈이라도 마주쳤다간 오줌을 지릴 정도였습니다. 그 서슬에 둘째는 찔끔하고 말았지요. 어디 얼라들만 데리고 놀다 장사를 하셨나?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느냐? 귓구멍이 막히셨소. 그럼 시원하게 뚫어드리리다. 순간 사내의 눈에서 도깨비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더니 그 통나무 같은 다리로 단숨에 둘째를 후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안다리 후리기에 당한 둘째는 공중제비를 돌며 땅바닥에 처박히고 말았지요. 이구는 아픔에 못 이겨 미꾸라지처럼 꿈틀거렸지요. 어이구 어이구. 물 밖에 끌려 나온 물고기처럼 파닥거리시는구려. 이놈아! 다시 붙어보자. 둘째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지요. 아무렴 장사 자존심에 여기서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황소처럼 달려들어 사내의 배를 들이받아 버렸답니다. 헌데 또다시 나가 떨어진 것은 둘째였답니다. 이 몸에 덜미잡기 맛이 어떠시오? 둘째가 덤벼든 순간 그 뒷모가지를 잡아 돌려버린 것이었죠. 그 바람에 둘째형 이구는 제풀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눈이 빙빙 돌고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팠지요. 간신히 일어나긴 했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 걸음도 못 내딛었습니다. 이놈아! 나 아직 안 쓰러졌다. 이번엔 네가 와라. 거 입으로 나주장사를 하셨나? 좋소. 이 몸이 한 수 가르쳐 드리리다. 이를 악물고 노려보는데 아니 이럴 수가. 사내가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죠. 아 글쎄 이것이 몸을 바짝 숙이고 달려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발목을 확 잡아 뽑는 것이었죠. 둘째는 속절없이 발라당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어찌나 아픈지 이번에는 대자로 뻗어 다시 일어나지도 못했답니다. 어떻소? 이것이 그대와 이 몸의 눈높이다 이 말이오. 둘째는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군뱅이처럼 기었지요. 그때 갑자기 등짝이 쾅 하며 무거워졌답니다. 사내가 둘째의 등을 발로 밟은 것이었죠. 그 무게가 마치 황소라도 올라탄 것 같았답니다. 이놈아 비켜라. 기껏해야 다리 한 짝인데 치우고 일어나 보시구려.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네 놈을 아주 유저를 낼 것이다. 무섭구려. 근데 일어날 수는 있겠소. 사내는 둘째가 일어나려고 하면 다리에 힘을 주어 다시 깔아뭉갰지요. 그렇게 납작 엎드린 채 밤새도록 놀림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니까 약초꾼들이 올라오더군. 그들의 도움을 받아 일어날 수 있었지. 그럼 사내는 어디로 갔답니까? 모르겠어. 헌데 약초꾼들 말이 내 등짝에 버드나무 이파리가 무성하게 떨어져 있었다는 게야. 뭐라고요? 그럼 둘째 형님이 그깟 이파리 몇 개가 무거워서 못 일어나신 거요?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그 뒤로 형들은 하루하루 끙끙거리며 자리만 보전하였지요. 보다 못한 홀어머니는 매일같이 두 형들의 집을 오가며 병수발에 여념이 없었답니다. 헌데 두 형의 병세는 일주일이 지나도 낫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아주 초상을 치를 것만 같았지요. 장고를 하던 끝에 삼구는 연실히 처자가 일하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삼구님 아니십니까? 연실이 처자. 제발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오. 사내가 여인에게 할 부탁은 하나뿐이었죠. 뭐가 있겠습니까? 멋대로 착각한 연실이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일단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야 일이 성사되던 말던 하지 않겠습니까? 부탁이요? 제발 내게 씨름을 좀 가르쳐 주시오. 연실이는 인상을 팍 썼지요. 기껏 기대하게 해놓곤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헌데 삼구는 진지했습니다. 이 몸은 형님들의 원수를 갚아야 하니 그 신묘한 기술을 제발 가르쳐 달란 말이오. 삼구는 거듭절하며 간곡하게 부탁을 했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던 연실이는 결국 삼구의 의지에 감동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일이 끝나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알겠소이다, 사부님. 그리하여 삼구는 연실이를 따라 전주읍내 바깥의 한적한 초막으로 향했지요. 초막에는 수염이 허연 노인네가 둘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 연실아 왔느냐? 오, 이게 웬 사내냐? 드디어 네가 시집 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냐? 안녕하십니까, 대사부님. 연실이 사부에게 씨름을 배우러 온 삼구라 하옵니다. 삼구의 대답에 할아버지는 박장대소를 하였지요. 연실아, 이놈을 아주 용서치 말고 굴리도록 하거라. 그렇지 않아도 그러려던 참이에요, 할아버지. 그날부로 삼구는 연실이에게 씨름을 배웠습니다. 연실이의 기술은 참으로 신묘했습니다. 삼구가가 삿발을 쥐었다 하면 어느새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처음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허나 이를 악물고 수련을 거듭하니 삼구는 하루가 다르게 기량이 늘었지요. 어느새 석 달이 되었습니다. 삼구님, 씨름은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상대의 손과 발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알겠소이다, 사부. 자, 이번엔 제대로 가겠소. 삼구가 힘으로 밀어붙였지요. 연실이는 내심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런 또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건가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연실이가 밭다리 후리기를 하는 순간 삼구는 놓치지 않고 되치기를 걸었습니다. 그 바람에 연실이가 풀썩 쓰러지고 말았지요. 처음으로 삼구가 승리한 것입니다. 어떻소? 하도 당해서 그런지 이젠 좀 알 것 같소이다. 대단하십니다. 이제 좀 비켜주시지요. 그러고 보니 삼구가 연실이를 완전 올라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삼구의 코에 여인의 향기가 확 스쳤지요. 순간 아래에 힘이 빡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미안하오. 기겁한 삼구가 얼른 비켜주었지요. 연실이는 뭐가 재밌는지 삼구를 보며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즐거워진 삼구도 함께 웃었답니다. 아니 이것들이 씨름을 하랬더니 뒤엉키기만 하고 못들하는 게냐? 바깥에서 들어온 할아버지가 장난스레 물었지요. 그 바람에 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벌개졌답니다. 그런데 삼구야, 씨름은 배워서 뭘 하려는 게냐? 너도 네 형들처럼 장사가 되려는 게냐? 그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삼구는 두 형이 도깨비에게 당해 석 달째 알아놓았다는 것을 말해주었지요. 그래, 도깨비라면 그러고도 남을 것이니라. 할아버지 말이 도깨비는 뛰어난 씨름꾼을 보면 한판 붙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것이었죠. 도깨비는 말이다. 오른다리보다 왼다리가 약한 법이다. 허니까 니놈도 도깨비와 붙을 땐 꼭 왼다리를 노리거라. 그날 밤 삼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도깨비와 한판 붙을 것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에게 비밀 무기도 전수받은 이상 승부에 질 수는 없었지요. 우리 엄니, 내가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이 많으실 테지. 씨름 수련을 하느라 벌써 석 달째 집에 들어가질 않았으니 슬슬 어머니가 걱정되었거든요. 하여 삼구는 밤을 이용해 얼른 어머니를 뵈러 갔지요. 어머니, 삼구가 왔습니다. 응? 오늘은 네 색시는 안 오고 네가 대신 왔느냐? 어머니의 말에 삼구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삼구가 씨름을 배우는 동안 매일같이 연실이가 어머니를 뵈러 왔다지 뭡니까? 연실이 처자는 삼구 대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던 것이지요.
삼구는 연실이를 생각하자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답니다. 고맙소 연실이 사부. 그 처자가 그러는데 네가 곧 큰 결심을 할 거라고 하더구나.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 어머니도 지켜봐 주세요. 전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그래? 그런 것 같구나. 어머니 말씀을 듣자 삼구는 연실이를 향한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답니다. 그러나 섣불리 행동하지는 않았지요. 일단 도깨비를 꺾고 난 다음 정식으로 마음을 전할 요량이었지요. 네, 반드시 도깨비를 꺾고 형님들을 구하리라. 그 다음 꼭 연실이 처자에게 청혼을 해야겠다. 다음 날 해가 막 저물자 삼구는 연실이의 집을 나섰습니다. 밤이 된 독각골은 으스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삼구는 속으론 겁이 났지만 꼭 참고 큰 버드나무가 있는 곳으로 향했지요. 도깨비게 있느냐? 있으면 나와 보거라. 삼구가 외치자 버드나무 뒤편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답니다. 부르면 또 나오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도깨비 대령했소이다. 삼구는 눈에 힘을 주고 도깨비를 노려보았지요.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삼구가 고개를 숙이면 놈은 한 척으로 작아지고 반대로 고개를 들면 그 키가 한 장에 달했답니다. 니놈이 우리 형님들을 꺾고 동티를 옮겼다는 그놈이렸다. 그렇다오. 오만한 장사님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것이 바로 이 몸이오. 그렇다면 이제 동티를 거둬주지 않겠나? 석 달 열흘을 알아 누웠으니 이만하면 충분할까 싶네. 삼구가 의젓하게 말하자 도깨비는 박수를 치며 펄쩍펄쩍 뛰었지요. 맨입으로는 못하겠소. 그럼 재물을 달라 이건가? 난 가진 게 별로 없네. 재물은 무슨. 나랑 씨름이나 한판 합시다. 이긴다면 형님들 병만은 걷어 주겠소이다. 진다면 삼구 그대도 동티에 걸리고 말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삼구는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통을 척 걷어붙이고는 도깨비에게 또벅또벅 걸어갔지요. 니놈은 우리 형님들만큼이나 가혹하구나. 오늘 네 버릇을 단단히 고쳐서 다시는 사람들을 홀리지 못하게 해야겠다. 도깨비도 빙글빙글 웃으면서 삼구를 향해 다가왔답니다. 그거 재밌구려. 손신의 막내가 비실이라는 게 우리 도깨비들한테까지 퍼졌는데 어디 그 솜씨 한번 봅시다. 좋다 삼세판. 누가 먼저 이기는지 보자. 둘은 어느새 온 힘을 다해 격돌했지요. 먼저 움직인 것은 삼구였습니다. 삼구는 안다리 후리기로 도깨비의 왼다리를 걸어버렸답니다. 호, 이 몸의 왼편이 약하다는 것을 누구한테 듣고 왔소? 왜? 나는 귀가 없는 줄 알았느냐? 도깨비는 넘어질 듯 했지만 엄청난 힘으로 중심을 잡았지요. 그러더니 다리를 길게 뻗어 호미거리로 반격을 했답니다. 도깨비 다리가 엿가락처럼 늘어나니 삼구는 속절없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이 도깨비님이 먼저 일승 가져가겠소이다. 삼구는 먼저 한 판을 내줬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는 다시 도깨비의 허리를 붙들었지요. 3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두 판째에는 도깨비가 먼저였습니다. 난장이처럼 작아진 도깨비가 갑자기 불곰처럼 덩치를 키우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 엄청난 힘으로 들배지기를 걸었답니다. 삼구는 온 힘을 다해 버텼지만 도깨비는 어린애 들듯이 간단하게 들어올렸지요. 자, 이걸로 끝이오 비실이 양반. 도깨비는 길게 웃으며 삼구를 매다 꽂았지요. 헌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공중에서 중심을 잡은 삼구가 뒷무릎치기로 반격한 것이었죠. 왼쪽 무릎이 걸려버린 도깨비는 그 수를 이기지 못해 기우뚱했답니다. 결국 도깨비의 몸뚱이가 원을 그리면서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이번엔 내가 1승이다. 이제 보니 예산놈이 아니로구나. 그 씨름 누구에게 배웠느냐? 기겁한 도깨비가 소리를 빽 질렀지요. 허나 삼구는 여유만만했습니다. 이제야 겁이 나느냐? 헌데 도깨비가 겁을 먹어서야 어디 그 노릇을 제대로 하겠느냐? 삼구의 말에 도깨비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졌답니다. 오냐, 네 놈을 아주 이 독각골에 말뚝처럼 쳐박아 주겠다.
도깨비는 호랑이처럼 3구를 밀어붙였답니다. 그 엄청난 힘으로 밀어치기를 건 것이었죠. 그 바람에 3구는 죽죽 밀려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연실이 처자의 고운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었죠. 순간 승부에 이긴 다음 연실이 처자에게 고백하겠다는 다짐이 새록새록 기억이 났답니다.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었지요. 이놈 도깨비야? 씨름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법이다. 3구는 몸을 수그리는 척하다가 그대로 자반뒤집기를 걸었답니다. 신나게 밀어붙이던 도깨비는 그 수에 걸려 제풀에 뒤집어졌지요. 이로써 3구가 먼저 이승을 먼저 따낸 것이었습니다. 자, 내가 이긴 것 같구나. 승복하겠느냐? 아직이다. 이 도깨비님이 질 것 같으냐? 광분한 도깨비는 머리에 뿔이 3개나 달린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키는 3구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데다 온몸엔 우둘투둘하니 혹이 돋아 있었지요. 무시무시한 몰골이었지만 3구는 더는 겁나지 않았습니다. 단숨에 도깨비를 붙잡은 3구는 그대로 무 뽑듯이 뽑아 올렸지요. 그러자 도깨비 얼굴에 당혹감이 퍼졌습니다. 아이고, 3구. 아니 장사어른. 제발 이 몸을 놔주시오. 놔주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소이다. 그래서야 니놈에게 당한 사람들이 어디 분이 풀리겠느냐? 자, 이제 죗값을 치르거라. 3구는 도깨비를 빙빙 돌아 그대로 매다 꽂아버렸습니다. 대자로 뻗어버린 도깨비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지요. 이제 다시는 나타나지 말거라 이놈아. 어느새 먼동이 트고 있었지요. 힘을 다 써버린 3구는 쓰러진 도깨비 옆에 털퍼덕 주저앉았답니다. 아주 고단한 밤이었지요. 3구님, 무사하십니까? 그렇게 쉬고 있으려니 연실이 처자가 찾아왔지요. 3구가 걱정된 연실이는 새벽이 되자마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보다시피 도깨비놈을 아주 보기 좋게 쓰러뜨렸다오. 도깨비가 어디 있습니까? 응?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있었는데? 황당한 둘은 주변을 둘러보았답니다. 도깨비는 없었지만 독각골 고갯길에 그 큰 버드나무가 뿌리채 뽑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마치 누가 번쩍 들어서 내동댕이 친 것만 같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오. 할 말이 없어진 3구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러던 3구는 갑자기 자기가 했던 맹세가 떠올랐지요. 연실이 사부, 아니 처자. 그대에게 반했소. 나와 혼례를 해주시오. 3구는 그렇게 외치면서 연실이를 와라 껴안아 주었답니다. 헌데 연실이는 너무 놀랐는지 그대로 3구를 맺혀버렸지요. 3구이는 대자로 뻗고 말았답니다. 죄송합니다, 3구님. 그만 반사적으로. 괜찮소. 연실이 처자를 이기려면 아직도 멀었나 보. 그래도 내 청혼을 받아주시겠소? 그 말에 연실이 처자는 깔깔깔 웃고 말았지요. 그래도 3구의 청혼은 받아주었답니다. 그리하여 둘은 경사스럽게 혼례를 하였답니다. 3구 덕에 동티를 벗은 두 형도 혼인을 축하하러 달려왔지요. 둘은 지금까지 부렸던 심수를 크게 반성하여 3구에게 많은 재물을 부주하고 갔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되었지요. 연실이 처자. 이제 그대는 내 색시오. 네, 3구님은 제 서방이십니다. 연실이는 지혜와 용기를 두루 갖춘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3구는 그런 연실이가 좋아서 으스러지게 껴안았답니다. 그렇게 둘은 드디어 하나가 되었지요. 3구님, 지금 모습을 보고 그 누가 3구님을 비실이라고 하겠습니까? 어허, 오늘이야말로 반드시 연실이 처자, 아니 색시를 이기고 말 것이오. 그리하여 3구는 연실이를 들었다 놨다 아주 제대로 보내버렸지요. 연실이는 밤새 자지러지다 아주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깨가 쏟아지도록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이후 3구는 씨름판에 뛰어들어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마침내 3년 후 팔도의 천하장사가 되었으니 그 힘과 실력이 천하제일이라 하겠습니다. 비실이 3구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괴력의 도깨비를 쓰러뜨렸습니다. 만약 3구가 좌절해 그만두었다면 두 형님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3구처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용감히 살아가야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를 더 잔뜩 준비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다른 이야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